자, 130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개각 내용을 살펴보면 소위 회전문 인사 또는 코드 인사 이런 것이 일색인전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우리 외교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유임될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큽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지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뒤집 드나들듯이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는 양국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위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중로 군사 연합 훈련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제 보장을 위해서 북중로 동맹을 강화하려는 북한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있은 지 이틀 뒤인 25일 2달여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후 지난 6일까지 3차례나 군사 도발을 계속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시진핑 주석과 5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일본 NHK 보도에 의하면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다음 주 평양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만약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된다면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북중러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야 할 한미일 동맹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미국은 오히려 우리에게 갖가지 안보 조무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노골적으로 그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달 내로 시작될 예정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 1조 원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6조 원까지 더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주변국의 압박 속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할 역사적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이끈 책임은 일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한미일 삼각동맹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한미일 동맹의 새로운 주체가 되느냐 아니면
동북아시아의 왕따가 되느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비극적인 과거사를 종결하고 동북아 평화와 상호 번영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한일 관계를 일본에게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한 제1 3대 원칙, 즉 첫째, 식민 불복, 둘째, 배상 포기, 셋째, 피해자 국내 구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일본에게는 사죄, 반성의 자세를 촉구하되 물질적 차원의 대일 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제의 과거사와 관련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 피해자의 구제는 국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도덕적 우위에선 대일 외교를 펼치자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중국의 대일 절부 처리 외교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일 외교 방침으로 선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진상규명과 사죄 반성, 후세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일본에게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과거사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배상금을 포기함으로써 도덕적인 우월성을 우리가 가지고 일본에게 떳떳이 사죄를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3대 원칙의 제안을 통해 한일 관계 문제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해결한다면 한일 동맹도 새로운 단계에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북아 전체의 미래가 달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도전에 주체적으로 나서고 제대로 대응해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종호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더 크게 출세할 전망입니다.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게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내로남불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무능, 외교 무능, 안보 무능의 무능 3종 세트와 독선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독선 인사 퍼레이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해 줄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 보여준 모습은 낙제점이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낙제점인 조국 전 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만 혼자 만점을 주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최근 독선과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열렬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칭송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수석의 처신을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자들인 서울대 학생들까지도 분열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서울대생들이 선정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위선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에
젊은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 비판과 야유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어떤 업적을 이뤄낼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보여준 성적표를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조국 전 수석이 유례 없는 퇴임사에서 촛불 명예혁명을 거론하며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한 것은 속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수석이 어떤 일을 가장 열심히 한 법무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삼척 동료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SNS를 가장 열심히 한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두고 국민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자신이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주미대사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은 야당은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그가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은 문정인 특보가 왜 주미대사 자리를 사양했는지 성찰하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사양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조기 귀국하여 바른미래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이 승리하는 길은 시대 정신에 맞는 길, 명분과 세력이 있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은 중언을 기반으로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연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호남과 더 많은 개혁 세력을 포괄하는 빅텐트를 치고 거기에 개혁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언은 최대로 넓어져 있고 국민들의 개혁을 바라는 열망은 최고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제1당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은 중언을 껴안을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해야 하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바람직한 빅텐트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내려놓는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이 분열된다면 바른미래당은 공멸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은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세 분의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의 퇴행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제3의 길이 소멸되고 대한민국 정치는 구태, 기득권 양당 정치로 다시 회귀할 것입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세 분은 무한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기회가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선택할 정당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당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왜 당권 싸움만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싸움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기대를 접고 바른미래당을 반품 처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조기 귀국하셔서 실타래처럼 얽힌 바른미래당을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창당 주역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승리할 수 있는 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현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느라 단기, 중장기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 중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하위 법규 개정 사항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전체 주주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 공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여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회사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니 거의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 누구나 볼 수 있음에도 주주가 열람 등사 신청을 하면 회사가 거부하고, 그런 별도의 소송을 거치는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절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주총회 경우에도 주주 참석률과 안건별 찬반 비율이 공시되지 않아 전체 주주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실제 표결을 하지 않고 박수 등으로 가결하는 관행이 여전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자산 2조 이상의 유가증권 상장회사 159개만 안건별 주주 참석률 찬반 비율을 공시하는 것을 전체 상장회사로 확대하고,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할 때는 그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도록 하여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개하도록 하는 거래소 공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정위, 검찰 등 공권력이 아닌 시장을 통해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시장에 더 많이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 부담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전 이해운 의원과 평화당 탈당파 즉 대한정치 세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이해운 삼선 의원님, 그리고 국회 정부위원장님, 그리고 전 바른정당 대표님께 제3제사 마지막으로 공개 제안합니다. 마지막의 의미를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투명한 리더십, 보편타당한 리더십, 그리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에 저는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저에게 항상 자애로움으로 대해주셨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A급입니까? 확인 세일 상품입니까? 몸값 올리기 방책은 잘 진행됩니까? 몸값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또 언제까지 책정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앞으로 교감을 나눌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꼬대를 하셨고요. 이해운 의원님은 허공에 삽질했습니다. 정치는 손익을 계산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감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평화당 탈당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당 탈당파인 대한정치 세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을 꿰고 분당하고 또 다른 정치 세력화를 도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만끽하시되 그 자유가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전형적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자유로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화당 탈당파의 일부 중진 의원들이 공공연히 우리 바른미래당에 존경하는 호남 출신 의원님들이 대한정치 모임에 합류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강력히 요청하고
엄중 경고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온몸이 진토가 되어도 우리 바른미래당을 사수하시겠다고 이미 천명하셨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대한정치 세력의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 보지만 추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게 역시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대당 통합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일부 의원님들이 우리 바른미래당에 개별적으로 오신다면, 개별적으로 복당하신다면 현재의 강원당상 녹록지는 않기에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지만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다른 공개 발언이 없으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